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부동산 등기법을 사례를 통해서 이제 제가 쭉 한번 개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이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이제 기초 과정,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아셔야 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수업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초 과정이라 하더라도요, 이 부분은 이제 이 내용 모르고 이제 등기에 대해서 이야기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뭐 출제가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뭐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시험에 매년 반드시 이제 출제가 되는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는요, 이제 145페이지에 해당합니다. 145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아랫부분에 5번 이제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가 나와요. 교재 찾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린트물도 아마 여러분들 이제 다 가지고 계실 건데, 일단 뭐 프린트물 통해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수업 시작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람이 참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상태로 임하시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이제 이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잠깐 제가 경험했던 최근에 좀 황당한 일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유명한 절이 있어요. 만어사라고요. 그 아주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그 TV에도 나오고 했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돌이 하나 있어요. 그 돌이 하나 있는데 그 돌이 이제 뭐 자기가 이 기도하는 걸 들어주는 돌이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 돌이 들리면 이제 제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절에 갈 때마다 제가 뭐 사실 이제 뭐 이 불교 신자는 아닌데요. 그 절에 갈 때마다 그 돌을 번쩍번쩍 제 기도 한번 하고 번쩍번쩍 들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원하였던 일이 다 진짜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그래서 그 절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한번 뭔가 이제 일이 있으면요, 가서 기도 한번 하고, 제가 이제 바라는 거 이야기 한번 속으로 이야기 한번 하고 이제 가서 돌 한번 들고 뭐 그래 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 일이 잘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돌은 안 들려야 그 소원이 이루어진답니다. 안 들려야. 저는 전혀 몰랐어요. 당연히 들려야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갈 때마다 일부러 그냥 번쩍번쩍 들어올렸어요. 별로 무겁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사실을 다 알고 나니까 이제, 근데 참 아까 제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게, 제가 이제 그렇게 마음가짐으로 그 돌을 번쩍 올려지니까 다른 분들은 다 잘 못 드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니면 여기 합격하실 분들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분들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꼭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등기의 종류 중에서요, 등기의 이제 내용에 따른 종류입니다. 이 내용에 따른 종류, 이 부분은요, 우리 등기법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일단 뭐 이 내용 모르고 이제 등기 이야기 못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제 내용에 따른 종류 총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 6가지입니다. 숫자 빨리 읽으실 수 있으시죠? 네, 6가지. 자,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가요, 이제 기입등기입니다. 기입등기. 자, 먼저 이 기입등기라는 그 말의 용어의 정의부터요. 자, 기입등기는요,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등기 원인,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입니다.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하여 등기부에 새로이 기재만 되면요, 등기부에 새로이 기재되면 그걸 보고 기입등기라고 합니다. 뭔가 등기부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요, 뭐 등기부에 뭔가 새로이 기재만 되면 그걸 기입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X라는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건물을 하나 새로 지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여러분 또 보시겠지만, 이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이제 등기부를 개설을 해야 돼요. 그 등기부를 이제 개설하는 그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보존이 아니라 보존입니다. 용어가요. 존재하다 할 때 존자입니다. 이제 소유권이 이제 새로 생겼다라는 거예요.
최초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 항상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최초로 하는 등기예요.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서 권리 보존, 소유권 보존 등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건물은 신축이라는 여러분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등기부에 새로이 소유권 보존,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이라고 기재가 돼요. 그래서 그걸 기입등기라고 합니다. 등기부에 뭔가 새로이 기재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입등기.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요. 그 건물의 최초 소유자입니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을에게 이제 팔아요. 매매합니다. 그러면 이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역시 매매라는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등기부에 새로이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이전이라고 기재가 되어 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찬가지로 기입 등기입니다. 뭔가 등기부에 새로이 기재되면 기입 등기예요. 자, 그다음 그럼 이제 을이 소유자예요. 이 을 소유자 을이 이번에는 이제 돈이 필요해서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 부동산을 이제 담보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담보를 제공을 합니다. 부동산을 담보 제공해요. 그럼 그 담보권을 뭐라고 하죠?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름 정한 게 아니라요. 법에서 그렇게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면 그 담보권을 뭐라고 한다고요? 저당권. 그럼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동산도 담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계 맡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계 맡기고 이제 돈 빌릴 수도 있어요. 그럼 동산 담보 제공하면 그 담보권을 뭐라고 합니까? 질권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용어는요. 이 법률 용어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질권은 여러분들 민법에서 시험범위 아니죠. 시험범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용어는 등장합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그런 용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 질권의 자세한 내용은 절대로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예를 들어 우리 증여계약 민법에서 여러분들 증여계약은 시험범위 아니거든요. 무상계약이니까 그거 시험범위 아니에요. 근데 증여라는 말은 언제든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면 그 담보권을 뭐라고? 저당권. 그럼 동산을 담보 제공하면 그 담보권을 뭐라고요? 질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을이 부동산 소유자인데 자신 소유 부동산을 이제 담보 제공하면서 이제 병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죠. 설정,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잠깐 여러분 이제 민법 이야기를 좀 할게요. 취득. 자, 뭔가 권리를 취득하는 데는요. 취득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시 취득. 즉 최초로 소유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원시 취득. 또 하나는요.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승계 취득. 둘 중에 하나예요. 원시 취득하든 승계 취득하든. 자,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초 소유자 되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고 승계 취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어받는다 이 말이죠. 이어받는데 승계 취득에는 다시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승계 취득에는요. 하나는 이전적 승계. 민법에서 배우셨나요? 아, 배우셨어요. 예. 이전적 승계. 또 하나는 설정적 승계. 자,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그럼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이 권리가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요.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요. 그 100을 그 권리가 예를 들어 그 권리의 양이 100이라고 한다면요. 그 100을 그대로 넘겨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전적 승계라고 해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권리가 있어요. 이 권리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걸 이전적 승계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설정적 승계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예를 들어 100이다. 100인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30만 이 중에서 30만 넘기는 거예요. 이게 100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30만 즉 100 중에서 30을 만들어서 넘겨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로요. 창설하다 할 때 설자입니다. 뭔가를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만들어서 준다는 거예요. 내가 권리를 100만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설정적 승계.
자, 그럼 아까 여러분 매매를 원인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겼죠. 그럼 갑은 그 권리를 통째로 다 넘기고 빠져나간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건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을이라는 사람이요. 자, 이제 소유권자예요. 소유권자인데 돈이 필요해서 소유권자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권능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그 처분의 권능만 소유권자가 그 처분의 권능만 저당권자에게 넘깁니다. 만들어가지고요. 저당권자에게 넘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그거는 무슨 승계? 설정적 승계. 그래서 이제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뭐 지역권 설정, 임차권 설정. 이해되시죠? 얘가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만들어서 넘기는 거예요. 그걸 설정적 승계라고 합니다. 용어 의미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자, 그럼 소유자 을이요. 을이 자신 소유 부동산에 이제 돈이 필요해서요. 담보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즉, 처분의 권능만 만들어서 넘겨주는 겁니다. 은행에. 그러면 그 은행, 그죠? 가령 병이라는 은행, 뭐라고 합니까? 이름 뭐라고 하죠? 저당권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 소유자 을은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 이제 저당권자. 자, 그러면 이제 곧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 배우실 건데요. 우리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는 을구에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 을구에 역시 이제 순위번호 1번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누구라고 이제 기재를 합니다. 자, 역시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등기부에 새로이 저당권 설정이라고 기재가 돼요. 뭡니까,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해요? 네, 기입등기. 항상 답을 적어놓고 물어봅니다. 기입등기. 자,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권리의 보존, 그 다음 이전, 요 설정 등기를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기입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입등기는 어떤 특정 등기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뭔가 등기부에 새로이 기재만 되면 그걸 기입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자, 일단 기입등기가 되어 있음을 전제로 그 기입등기가 잘못 등기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 기입등기를 바로 잡으셔야 되겠죠. 잘못 등기됐을 수도 있으니까 바로 잡습니다. 그 기입등기를 시정하는 등기가 몇 가지냐? 3가지입니다. 3가지. 기입등기를 시정하는 등기, 바로 잡는 등기가 3가지다. 그래서 하나는 변경등기, 또 하나는 경정등기, 또 하나는 말소등기입니다. 기입등기를 시정하는 등기, 바로 잡는 등기다. 어떤 등기가 여러분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죠? 그걸 바로 잡는 이제 등기가 3가지. 자, 그럼 일단 결론부터. 그럼 어떤 경우에 기입등기를 변경등기 방식으로 시정을 하느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변경등기를 하느냐? 자,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후발적 일부 불일치가 있으면 그때는 변경등기 방식으로 시정하는 것이고, 물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결론부터요. 그 다음 이미 기입등기가 돼 있음을 전제로 그 기입등기가 원시적으로 일부 불일치하면 그때는 경정등기 방식으로 시정합니다. 그럼 변경과 경정의 차이는 여러분 뭐예요? 후발적이냐 원시적이냐, 그걸 가지고 구별합니다. 후발적 일부 불일치냐 아니면 원시적 일부 불일치냐, 그걸 가지고 구별하고요. 그 다음 말소 등기는 등기와 실체 관계와의 원시적 후발적은 따지지 않습니다. 즉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는 따지지 않고요. 전부가 불일치할 때는 아예 그 등기를 지웁니다. 전부가 불일치할 때는. 그래서 전부 불일치할 때는 무슨 등기 방식으로 시정하는 겁니까? 말소 등기 방식으로 시정을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변경이나 경정등기나 말소등기는 반드시 그 앞에 전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입등기가 되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기입등기가 없는 변경이나 경정이나 말소등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기입등기가 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걸 바로 잡는 등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입등기가 되어 있음을 전제로 변경이나 경정이나 말소등기가 나온다라는.
자, 그러면 먼저 변경과 경정등기부터 한번 따로 떼내서 살펴봅니다. 변경이나 경정등기는 일부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시정하는 등기다. 기입등기를 일부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시정하는 등기.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럼 차이는 뭐냐면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그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 항상 세트로 움직입니다. 자, 따로 떼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에는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먼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변경과 경정등기. 자, 여러분 변경과 경정등기는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변경과 경정등기는 각각 종류 세 가지입니다. 항상 세트로 움직입니다. 변경등기도 종류 세 가지, 경정등기도 종류 세 가지. 이해되시죠? 네. 자,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요. 부동산 표시 변경 또는 부동산 표시 경정. 부동산 표시 변경 또는 부동산 표시 경정. 그 다음 또 하나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또는 경정. 그 다음 마지막이요. 권리 변경 또는 경정입니다. 각각 종류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이제 변경 등기를 위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변경 등기를 위주로 설명드리면 경정은 차이점은 그냥 원시적이다는 그 차이점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변경 등기를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그럼 부동산 종류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변경 등기 종류 세 가지예요. 그럼 먼저 부동산 표시 변경입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그럼 부동산 표시 뭘 이야기하느냐? 부동산 표시. 일단 부동산 표시의 의미를 아셔야 되겠죠. 그럼 부동산 표시. 자, 소재 행정구역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구역.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다, 그죠? 소재. 자, 그럼 소재 부동산 표시 맞습니까? 맞아요. 소재. 그 다음 지번. 각 필지마다 부여한 숫자 있죠? 지번. 역시 부동산 표시입니다. 그 다음 지목. 면적. 어디서 많이 봤다, 그죠? 우리 이제 지적에서 이제 토지 표시 하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또 하나 있었죠? 경계. 토지 표시하면 경계가 있는데, 자, 경계는 토지 표시 맞아요. 부동산 표시 맞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부에는 경계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경계는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 안 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여기까지는 이제 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부동산 표시니까 뭐도 포함됩니까? 건물도 포함돼요. 지금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여기까지는 이제 토지에 관한 내용이고 이번에는 이제 건물. 자, 건물의 구조. 그다음 건물의 종류. 그다음 건물의 면적. 이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부동산 표시다. 네. 억지로 외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요런 내용. 이걸 부동산 표시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굳이 지금 외우실 필요 없어요. 안 그래도 외울 거 많은데 이런 것까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시니까 이건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외우라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만 좀 외워주세요. 자, 그럼 건물의 구조 이제 뭐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왜 우리 건물의 구조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있고 뭐 철골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벽돌 구조가 있고 뭐 연화조가 있고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를 등기부에 등기한다 이 말이에요. 구조. 그다음 건물의 종류 뭐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의 종류가 아파트다 내지는 또 뭐 연립주택이다 다세대 주택이다 아니면 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다 아니면 상업시설이다 뭐 오피스텔이다 뭐 이런 건물의 종류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등기부에 등기한다는. 그 다음 건물의 면적 역시 등기부에 등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부동산 표시라고 한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기억해 두세요. 예를 하나씩. 자, 증축입니다. 증축.
자,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요. 가령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건물을 신축을 해서 건물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까 무슨 등기한다라고 그랬죠?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이제 등기부가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이제 등기부에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제 표제부에 부동산의 표시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층 부동산 표시에서 건물 1층 그다음 면적 뭐 100제곱미터 이렇게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증축을 했어요. 증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증축은 여러분 아직 공법에서 안 배우셨죠? 이 증축은 수평 증축이 있고 수직 증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반적으로 증축을 하면 이제 수직 증축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수평 증축은 건폐율 때문에 하지 못해서 주로 이제 용적률이 남아 있는 경우에 이제 수직 증축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증축을 했어요. 증축을 하는 바람에 이제 면적이 200제곱미터가 됐다라는 거죠. 그 전에 100제곱미터였는데 면적이 200제곱미터가 됐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전부가 불일치하는 겁니까? 일부가 불일치하는 겁니까? 일부만 불일치하죠. 면적 그 부분만 불일치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일부 불일치. 그럼 이미 등기는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기입 등기 있고 일부가 불일치하게 됐어요. 그럼 일부 불일치라면 다시 뭘 따져보셔야 되느냐면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따져보셔야 돼요. 자, 나중에 증축을 한 겁니다. 원시적입니까? 후발적입니까? 후발적이죠. 따라서 후발적 일부 불일치니까 무슨 등기 방식으로 시정을 하셔야 됩니까? 변경 등기 방식으로 시정한다 이 말이죠. 이미 돼 있는 기입 등기를 변경 등기 방식으로 시정한다. 그럼 변경 등기는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권리 변경. 종류 세 가지입니다. 그럼 항상 여러분들은 따져 나가실 때 위에서부터 이 법학은 논리학이거든요. 위에서부터 따져 나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증축을 했으니까 면적이 달라졌다, 그죠? 그럼 부동산 표시 맞습니까? 맞아요. 따라서 무슨 등기 방식으로 시정하셔야 됩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방식으로 시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등기소 가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청서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은 부동산 표시 변경해서 등기부에다가 이제 면적을 200제곱미터 이렇게 바꿔준다 이 말입니다. 의미 내용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등기 명인 표시 변경입니다. 자, 그럼 먼저 등기 명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등기 명인. 등기 명인은 뭘 말하느냐? 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동산의 소유자 등기 명인 맞습니까? 소유자? 맞아요. 맞아요. 제가 좀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죠. 뭐 너무 쉬우니까 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함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시험에 틀리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로 바꾸면 틀려요. 생각보다 출제자는 그렇게 깊이 있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소유자 등기 명인입니다. 그럼 명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해당 등기상의 권리자를 명인이라고 합니다. 권리자를요. 권리자를 명인이라고 해요. 따라서 소유자는 당연히 그 소유권 등기에서 등기 명인입니다. 그러면 저당권자 등기 명인 맞을까요? 맞아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소유자만 등기 명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당권자도 등기 명인입니다. 그 다음 지상권자도 등기 명인, 전세권자도 등기 명인, 임차권자도 등기 명인.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등기상의 권리자를 명인이라고 한다. 그럼 등기 명인. 이제 등기 명인의 의미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등기 명인을 등기부에 표시를 하셔야 돼. 등기부에 나타내셔야 된다고요. 나타낼 때. 자, 등기 명인 하면 여러분 인 아닙니까? 명의인 하면 인. 인에는 몇 가지가 있죠? 인에는 이건 민법에서 안 배우시나요? 권리주체. 권리주체에서 권리주체는 누구예요? 인. 그럼 인에는 자연인과 법인. 자연인과 법인. 그걸 인이라 권리주체. 우리 명의인 할 때 인이 이제 법에서는 자연인과 법인. 그럼 자연인은 뭐냐? 자연인 하니까 제가 되게 황당한 경우를 봤는데요. 예, 나중에 이제 1월 되면 또 새로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새로운 분들 이제 계시면 먼저 앞에서 11월부터 이제 선행해서 학습을 하신 분들이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을 보면 보통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어요. 물어보고 하니까 또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씩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가르치거나 뭐 이야기를 하실 때 얼핏 지나가다 제 귀에 이제 들려요. 근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연인을 설명하면서 자연인은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이제 자연인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지나가면서 그 생각을 해서, 이분이 새로 오신 분을 이제 놀리는구나. 놀린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표정이 심각해요. 말씀하시는 분도 심각하고, 듣는 분도 심각하고요. 여러분, 자연인은 자연 속에서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사람만 자연이 아니에요. 그럼 도시에 사는 사람 도시인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연인은 뭐냐면 자연적으로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이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뭐라고 해요? 자연인. 그 다음에 또 인해는 이제 법인,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법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등기 명인 하면 이 명인에는 이제 자연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법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권리자를 명인이라고 합니다. 명인. 그럼 이 명인은 등기부에 표시를 할 때는요. 세 가지로 표시합니다. 세 가지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 가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 가지로 표시합니다. 이걸 등기 명인 표시라고 합니다. 등기 명인 표시. 자, 역시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의 예를 하나 알아두세요. 개명. 요즘 많이 하시죠? 개명. 어떤 분들은 뭐 이름을 볼 때마다 이름 바뀌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보니까 제가 아시는 지인분 중에 볼 때마다 이름 바뀌어요. 그러면서 명함에 이름이 달라져 있습니다. 사람 헷갈리게 뭐 이름 또 바꿨다가. 그래서 심한 분은 제가 이런 분도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이름을 몇 번을 바꿨는데 나중에 바뀐 이름이 원래 그 이름이더라고. 최초에 바꾸기 전에 그 이름 있잖아요. 그걸 나중에 바뀐 이름 또 그 이름으로 또 바꾸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자꾸 다른 탓만 하는 거죠. 내가 이름이 안 좋아서 뭐가 안 풀린다 뭐 이런. 우리 이제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 중에서도 이름 바꾸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잘 안 되고 하면. 잘 안 되고 하면 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될 건데. 자, 개명. 사실 이제 예전에는요, 이 개명이라는 게 우리 이제 대법원에서, 우리 제일 상급 법원이 대법원 아닙니까? 그 대법원에서 이제 개명은 원칙적으로는 불허했어요. 안 받아줬어요. 예외적으로만 개명을 허용을 해줬는데, 그 예외에 해당하려면 최소한 이제 이름으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 정도는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름을 예전에는 바꿔줬어요. 그러다가 우리 대법원이 이제 견해를 변경을 하면서요. 이제 이름 개명하는 것은 원칙적 허용. 원칙적으로 받아줍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 불허. 해서 이제 예외적 불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제 전과자. 왜냐면 전과 면탈의 염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과자라든지 아니면 신용불량자. 역시 채무 면탈의 염려가 있습니다.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채권자들이 모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 불허입니다. 원칙적 허용이고요. 이제는 그래서 어디 가셔가지고 여러분 나 개명 신청을 했더니 법원에서 안 받아주더라 이런 이야기 이제 하시면 좀 곤란해요. 이제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름을 바꿨습니다. 가령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홍갑동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등기부 기재 보세요. 이미 기입 등기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홍길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홍길동의 이름을 홍갑동으로 바꿨네요. 전부가 불일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등기부 기재 중에 일부만 불일치하는 겁니까? 일부만 불일치하죠. 일부 불일치. 그럼 일부 불일치라면 다시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를 따져보셔야 돼요. 나중에 이름 개명 바꾼 거다, 그죠? 나중에 바꾼 거잖아요. 따라서 원시적입니까? 후발적입니까? 후발적 일부 불일치. 그럼 그때는 무슨 등기 방식으로 시정을 하는 겁니까? 변경 등기 방식으로 시정한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부터 변경 등기 종류 세 가지니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따져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부동산 표시. 자, 성명이 부동산 표시입니까? 이름 바꾼 게 부동산 표시입니까? 아니다, 그죠? 그다음 등기 명인 표시. 성명 바꾼 건 등기 명인 표시가 바뀐 거 맞다, 그죠? 예, 따라서 이때는 무슨 등기 방식으로 시정하셔야 됩니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방식으로 시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홍갑동으로 이름 바꾸게 되면 그 홍길동 씨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등기소 가서 신청하셔야 돼요. 신청하시면 등기관은 등기 명인 표시 변경해서 이름을 홍갑동으로 바꿔줍니다. 이해되시죠? 예. 나중에 이제 자세한 등기례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초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만 좀 짚자고요. 자, 그 다음 권리 변경입니다. 자, 권리에는 역시 여러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에는
소유권이 있고요.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 지역권이 있고요.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 뭐 임차권이 있고. 제가 일단 등기할 수 있는 권리들을 쭉 한번 적어봤습니다. 전부 다 권리예요. 권리.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소유권 변경. 소유권 변경 등기. 그 다음 지상권이 바뀌었다. 그러면 지상권 변경. 그 다음 뭐 지역권이 바뀌었다. 지역권 변경. 전세권이 바뀌었다. 전세권 변경. 저당권이 바뀌었다. 저당권 변경.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변경 등기는 종류가 3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부동산 표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먼저 보시고, 부동산 표시 변경이 아니다. 그러면 등기 명의인 표시가 바뀐 건지 그거 보시고,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권리 변경입니다. 종류 3가지밖에 없어요. 부동산 표시 변경에도 해당하지 않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에도 해당하지 않고, 그 다음 해당하지 않으면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요? 권리 변경. 자, 그래서 역시 권리 변경의 예를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 이 예가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예. 저당권의 채권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자, 나중에 여러분 이제 등기부를 좀 오늘 볼 거예요. 등기부를 한번 보시겠지만, 제가 이제 일단 등기부를 약식으로 한번 이 칠판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우리 이제 권리, 등기법에서 여러분, 권리를 분류할 때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합니다. 등기법에서 권리를 분류할 때는. 하나는 소유권. 등기법에서 권리 분류할 때는 하나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그 다음 그 외에 나머지 얘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 소유권 외의 권리라고 합니다. 얘는 소유권. 2가지로 분류해요. 보통 우리 분류할 때 2가지로 하잖아요. 뭐 사람 분류할 때 남자 아니면 여자. 그죠? 그 다음 뭐 민간인 아니면 군인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분류하잖아요. 또 재분류 방식이 뭐가 있는 줄 아시죠?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 공부를 공부하시는 분과 공부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크게 2가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네. 2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권리를 분류할 때는 하나는 소유권, 하나는 소유권 외의 권리. 자, 그럼 소유권은요, 등기부 어디에 기재를 하느냐면 얘는 갑구에 기재를 해요. 소유권은 갑구에 기재를 하고, 그 다음 소유권 외의 권리는 어디에 기재를 하느냐면 을구에 기재를 합니다. 나중에 좀 이따 보실 거예요, 이 내용은. 자, 그러면 어떤 등기부, 어떤 X라는 부동산이 있고요. 여기 등기부 을구를 봤더니 을구에는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나온다, 그죠? 네. 을구를 봤더니 수리번호 1번 저당권 설정. 그 다음 등기부 마지막에는요, 항상 여러분 권리자를 기재합니다. 그래서 권리자, 예를 들어 저당권자 갑, 이제 갑이 은행이다 이 말이에요. 돈 빌려준 채권자가 저당권자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자 갑, 그 다음 채권 금액 뭐 1억 원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A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A가 이제 갑은행에 가서 돈 1억 원 빌렸다 이 말이에요. 1억 원 빌리면서 자신 소유 부동산에다가 이제 담보를 제공해줬어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그 다음 저당권자 갑, 채권 금액 1억 원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A가 갑은행을 찾아가서요 5천만 원을 더 빌립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5천만 원 더 빌립니다. 자, 그러면 채권 금액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억 5천이 된다, 그죠? 1억 5천. 채권 금액 1억 5천.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돈을 더 빌림으로 인해서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전부가 불일치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불일치하게 된 겁니까? 일부만 불일치하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일부 불일치. 자, 그럼 일부 불일치라면 이미 이 저당권 설정 등기, 아까 보존 이전 설정 등기를 여러분 기입 등기라고 합니다. 이미 기입 등기 돼 있잖아요.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등기부에 저당권 설정이라고 새로 기재가 됐잖아요. 기입 등기. 자, 이 기입 등기가 후발적으로 일부 불일치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원시적으로 일부 불일치하게 된 겁니까?
후발적이죠. 나중에 5천만 원 더 빌린 거니까. 이해되시죠? 따라서 후발적 일부 불일치면 무슨 등기 방식으로 시정하셔야 돼요? 변경 등기 방식으로 시정한다. 그럼 변경 등기는 종류 세 가지. 항상 제가 하는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예. 종류 세 가지. 자, 채권 금액이 바뀐 게 부동산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이런 거 바뀐 겁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의 기재가 바뀐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뭐예요? 권리 변경. 권리 변경. 그럼 권리 중에서도 지금 이 권리는 무슨 권리입니까? 저당권. 따라서 무슨 등기 하셔야 돼요? 저당권 변경 등기 하셔야 된다. 저당권 변경 등기 방식으로 시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저당권 변경이라고 기재를 하고요. 저당권자는 각, 채권 금액은 1억 5천. 이렇게 바뀌어요. 물론 저당권 변경 등기는 당연히 신청하셔야 됩니다. 저당권 변경 그냥 등기관이 알아서 조사하러 다니면서 야, 너희들 5천만 원 더 빌렸지 내가 알아서 등기해줄게 이거 아니에요. 당연히 신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이제 등기부에 저당권 변경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변경 등기 방식은 이제 어떻게 변경 등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지금 불일치하는 부분 이미 이제 변경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위에 기입 등기 중에서 불일치하는 부분 뭐만 불일치하는 겁니까? 금액만 불일치한다 그죠? 금액만 불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이 불일치하는 부분만 한 줄의 실선을 그어서 지웁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잘 안 보시겠지만 굳이 제가 이 붉은색을 쓴 이유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끊는다고요. 한 줄의 실선을 붉은색으로 두 줄도 안 꺼요. 한 줄만 긋습니다. 한 줄의 실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주말이라고 해요. 붉을 주자를 씁니다. 위켄드 아니에요. 좀 붉은색의 한 줄의 실선을 긋는다라고 해서 이걸 주말이라고. 그래서 불일치하는 부분만 이렇게 주말을 합니다. 이게 변경 등기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가 또 배우실 건데 여러분 지금 위에 있는 이 기입 등기와 밑에 있는 이 저당권 변경이라는 이 등기 서로 간에 여러분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1-1이라고 등기합니다. 즉 부기등기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 이제 이 부분은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등기라고 하고요. 밑에 이걸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이제 중간에 다시 가지번호 있는 거 있죠. 이걸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기등기 연관성이 있으니까 2번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1-1이라고 기재한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배우실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강조드린 대로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시험에 이제 출제 비중이 높아요. 저당권의 채권 금액을 이제 증액하는 경우 이제 저당권 변경 등기 방식으로 시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해를 잘 하셨는지. 가령 전세권 설정 등기가 역시 을구에 기재가 되겠죠. 을구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요. 전세권 설정자 하면 여러분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설정 만들어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설정적 승계. 소유자가 이제 전세권 설정자, 그다음 이제 세입자 이제 전세권자. 그래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존속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됐는데 둘이서 설정자와 전세권자가 서로 합의하에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니다. 이거 더 살아. 연장하기로 합니다. 그럼 그때는 무슨 등기 방식으로 시정하셔야 될까요? 이미 되어 있는 전세권 설정이라는 기입 등기를 무슨 등기 방식으로 시정하셔야 될까요? 정확하게는요. 전세권 변경이죠. 정확하게는. 자,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존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면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 중에서 이제 뭐만 바뀌는 거예요? 존속 기간만 바뀌는 거죠. 기간만. 전세 기간만.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일단 전부 불일치냐 일부 불일치냐 그거부터 따지셔야 됩니다. 전부 불일치예요? 일부 불일치예요? 일부 불일치. 일부 불일치. 그 다음 원시적입니까? 후발적입니까? 후발적. 따라서 변경등기 방식으로 시정한다. 그럼 변경등기는 종류 세 가지. 자 존속기간이 바뀐 게 계약기간이 바뀐 게 부동산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바뀐 거 아니다 그죠? 그 다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바뀐 거 아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권리 변경. 권리 중에서도 지금 무슨 권리였어요? 전세권. 따라서 그때는 무슨 등기 방식으로 시정한다? 전세권 변경 등기 방식으로 시정한다. 그 다음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가 역시 합의하에 전세금을 증액하기로 했어요.
전세금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등기 방식으로 시정하셔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전세권 변경 등기 방식으로 시정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만약에 전세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전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역시 무슨 등기 하셔야 될까요? 전세권 변경 등기 방식으로 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 변경 등기 신청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다음 그러면 경정 등기는요. 이제 이 내용이 원시적으로 잘못됐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이 면적이 200제곱미터인데요. 뭔가 실수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신청인이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등기관이 졸다가 잘못 기재했을 수도 있고요. 원래 200제곱미터인데 잘못해서 100제곱미터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럼 일부 불일치입니까? 전부 불일치입니까? 기재 내용 중에서 다른 건 다 맞는데 면적이 실제 200제곱미터인데 지금 100제곱미터로 기재가 돼 있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부 불일치. 자, 일부 불일치라면 이제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따져보셔야 돼요. 원시적이다 그죠? 애시당초 잘못됐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럼 원시적 일부 불일치면 무슨 등기 방식으로 시정하셔야 됩니까? 경정 등기 방식으로 시정한다. 그러면 면적이니까 이건 부동산 표시 맞다 그죠? 따라서 그때는 무슨 등기 하셔야 돼요? 부동산 표시 경정 등기 신청하셔야 돼요. 그럼 등기관은 부동산 표시 경정해서 이제 등기부에 부동산 표시 경정해서 등기부를 바꿔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원시적 일부 불일치, 이제 후발적 일부 불일치, 각각 후발적 일부 불일치는 이제 변경, 원시적 일부 불일치는 경정. 각각 종류는 몇 가지 있습니까? 세 가지. 그리고 항상 순서대로 이 법하고 논리학입니다. 순서대로 나가셔야 돼요. 이게 먼저 부동산 표시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시고 아니면 등기 명의인 표시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시고 그게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권리 변경, 권리 경정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변경과 이제 경정 등기까지 이제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요.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 잠깐 끊었다가 좀 쉬었다가요. 너무 오래 쉬지 마세요. 10분만 쉬세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말소 등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